예, 41번입니다. 다음 중 랜 장비에서 네트워크 계층의 연결 장비인 것은, 자, 우리 이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뭐였죠? 자, 특유의 억양으로 IP란에 기억나시죠? IP란에. 자, IP 주소를 쓰는 네트워크 계층의 대표적인 장비는 라우터이다. IP란에 끝났습니다. 네, 네트워크 계층이니까 당연히 IP 라우터가 되겠죠? 네, 다음 문제. 네,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OSI 7계층과 TCP/IP 프로토콜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OSI 첨제 모델이라고 하는 7레이어 이 프로토콜하고, 자, TCP/IP하고 얘는 누가 표준화를 했느냐? ISOS였죠. 얘는요, IETF가 한 거죠. 물론 그 전에 아파넷이하고 미 국방성에서 쓰던 걸 이걸로 발전을 시킨 거고요. 얘는 1984년도 이때 표준화했습니다. 얘는요,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오고 있고, 얘는 계층이 7계층이고 얘는 4계층입니다. 핵심은 TCP와 IP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얘는 7개로 쫙 나눈다 보니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얘하고는 서로 일치가 되지 않죠. 그래서 얘는 OS7 레이어에서의 그 전송이 있고, 밑에 네트워크 계층이 있죠. 그죠? TCP가 여기에 해당되고, IP는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이 정도 지식을 갖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OSI 모델은 7개, TCP/IP는 4개 맞고요. TCP/IP 계층 구조는 OSI 계층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TCP는 OSI 첨지 모델의 네트워크 계층에 대응된다. 자, 이건 틀렸죠? 네, TCP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여기 있는 트랜스포트 계층에 대응이 되고, IP는 네트워크 계층에 대응된다. 네, 3번이 답이겠네요. TCP/IP가 OSI 첨지 모델보다 더 빨리 개발되었다. 네,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43번입니다. IP 버전 4에 자, C클래스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거를 26개의 서브넷으로 나눈답니다. 그리고 각 서브넷에는 4개에서 5개, 최대 5개인 거죠. 이 호스트를 연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서브넷을 구성하기 위한 서브넷 마스크의 값은 무엇이냐? 이게 문제고요. 자, IP 버전 4는 우리가 클래스를 나누고 있죠. 그죠? A, B, C, D, 이 클래스로 나누는데, 이 클래스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기준. 네. 바로 내호죠, 내호. 우리가 등산 가서 저기 정상에 올라가면 야호라고 외치는데, 앞으로는 내호라고 외치세요. 그 이유는 IPv4를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자,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개수로 IP가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우리 B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A, B, C, D 여기까지만 그리고요. 자, 이 전체는 총 32비트입니다. 그죠? IP 버전 4의 주소 길이는 32비트입니다. 그러면 A 클래스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의 주소 비트 그리고 호스트의 개수를 나타내는 비트 어떻게 될까요? 자, A는 이만큼이 네트워크가 되죠. 나머지는 호스트가 되는 거고요. A 클래스는 호스트가 몇 개예요? 2에 24승계. 그죠? 자, 그럼 B는요? B는 이만큼 했습니다. 이만큼이 네트워크 주소가 해당된 거고요. 자, C는요? 자, 이만큼입니다. 자, D는 뭘까요? D는 얘는 실제로 멀티캐스트에 사용되는 특별한 주소 형식입니다.
얘는 다루지 않고 우리는 다 A, B, C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어떤 비트 마스킹, 우리는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죠. 자, A 클래스의 서브넷 마스크는 뭘까요? 네트워크는 다 1로 나타냅니다. 호스트는 0으로 나타내고, 그래서 이게 8비트니까 1111, 1111, 그리고 나머지는요? 다 0이니까 얘는 255죠. 이게 A 클래스에 해당하는 서브넷 마스크고, B는요? 이 두 개니까 255.255.0.0이 되겠죠. 얘가 B 클래스에 해당하는 디폴트 서브넷 마스크예요. 자, C는요? 세 개죠. 255.255.255.0이 됩니다. 원래 서브넷 마스크는 요게 C 클래스의 서브넷 마스크인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는 다시 26개의 서브넷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아, 네트워크가 있는데 분할된 네트워크. 자, 서브는 하부죠, 하부. 그죠? 이 덩어리를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럼 몇 개를 나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걸 8개를 나눈 거죠. 근데 이걸 몇 개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26개를 나누겠다는 거죠. 그러면 8개를 더 쪼개볼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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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건 몇 개예요? 16개죠. 이걸 한 번 더 쪼개면 32개가 됩니다. 자, 16개를 쪼개면 부족하고 32개로 쪼개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32개를 나누려면 몇 비트가 필요할까요? 총 우리가 남아있는 거는 이게 8비트가 남아있어요. 그죠? 여기서 몇 개를 이 서브넷으로 할당을 하면 될까요? 몇 비트를? 자, 하나를 나누면, 한 비트만 쓰면 2개가 되죠. 자, 한번 써볼까요? 자, 한 비트만 쓰면 서브넷은 2개가 됩니다. 자, 2비트 쓰면요. 4개가 되죠. 자, 3비트를 쓰면은 2의 3승계. 8개가 됩니다. 4비트를 쓰면요. 2의 4승계. 16개가 되고, 5비트를 쓰면 2의 5승계. 32개가 됩니다. 아, 요 나머지 호스트의 자리에서 총 8비트에서 5비트를 네트워크 주소를 써야겠구나. 그죠? 그러면, 보세요. 00000000입니다. 지금 요거예요, 요거. 그죠? 네. 요걸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몇 비트를 쓴다고요? 5개. 하나, 둘, 셋, 넷, 5. 여기는 이제 000이 되겠죠. 그럼 이 값이 얼마냐 이겁니다, 이 값이. 이거 계산기 눌러보면 바로 나오는데, 굳이 계산기 누르지 말고, 써보죠, 뭐. 1, 2, 4, 8, 16, 32, 64, 128. 그죠? 128 더하기, 얘는요, 64 더하기, 얘는 32 더하기, 얘는 16 더하기 8이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오나요? 248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서브넷 마스크의 개념이 좀 다가오시나요? 먼저, 이 클래스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클래스에 대한 개념. 물론, 이 클래스를 구분하는 거는 맨 앞에 비트가 뭐냐, 그 다음 비트가 또 뭐냐, 네, 그 다음 비트가 또 뭐냐, 이걸 보고 클래스를 구분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서브넷 마스크를 물어본 거는 각 클래스별로 네호, 네, 네트워크 비트와 호스트 해당 그 비트의 수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몇 개의 서브넷으로 나눌 거냐. 자, 예를 들어 문제가 2개의 서브넷으로 나눈다. 그럼 답이 뭐가 될까요? 비트 하나만 네트워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만 1이 되고 다 0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아마 128이니까 25, 25, 25, 128이 될 건데 지금의 답은 뭐예요? 255, 255, 255, 248이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 전부 다 여기가 다 디폴트 C 클래스의 서브넷 마스크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요거 하나씩 볼까요? 뭐가 잘못됐는지. 자, 192면 얼마예요? 192는 자, 128,
64.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 한번 해볼게요. 자, 8비트가 마지막. 이게 8빛이죠? 네. 지금 요 자리에 들어갈 걸 여기다 한번 해본 겁니다. 자, 192면은 여기가 1의 자리, 2의 자리, 4, 8, 16, 32, 64, 128입니다. 그죠? 그럼 192는 요거하고 요거 더하면 192가 되겠네요. 11, 00, 00, 00. 그러면 얘는 네트워크 비트로 2비트를 할당을 하니까, 그죠? 그러면 몇 개의 서브넷이 나올까요? 4개의 서브넷이 나오겠죠?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아십니다. 예. 다음 221을 볼까요? 얘는요. 자, 요거 다음 192고 224.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서브넷은 이렇게 가다가 1111 가다가 0이 되면 멈추는 건데 가운데 0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서브넷은. 무조건 서브넷은 가운데 0이 들어갈 수 없다. 1이 연속되다가 1로 끝나야지 1101 혹은 뭐 11101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럼 240 볼까요? 자, 240은요. 240이 되려면 128, 요거 다음 192였죠. 224에다가 여기까지 되면 240이네요. 1111, 0000. 자, 이게 240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서브넷이 몇 개예요? 네트워크로 4비트를 할당을 했죠? 4비트를 할당을 했더니, 아, 16개의 서브넷이 생기는구나. 그죠? 그러면 지금 서브넷 26개 만족 못하죠? 그럼 다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248 볼까요? 248은. 자, 요거 다 더하고, 여기까지는 240이었죠. 여기까지는 248이 되겠네요. 그죠? 요걸 1로 바꾸면, 아, 2의 5승계, 얼마요? 32개. 아, 충분하구나. 이제 된 겁니다. 나머지 요거 볼까요? 호스트가 4, 5개래요. 그런데, 나머지 비트가 몇 개 남았어요? 3비트죠. 자, 3비트로 표시할 수 있는 최대 개수는 0에서 7입니다. 그죠? 총 8개인데, 우리가 맨 처음에는 0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요 7은 못 쓰죠. 가운데 6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야, 문제 하나 푸는데 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이 비슷한 문제를 한 3개 정도만 풀어보면 순식간에 다 나와버립니다. 자, 산에 가서 어떻게 외치라고요? 네호. 아, 저도 이러기 싫어요. 예. 별걸 다 갖다 붙이는데, 이렇게 안 하면 뭐 까먹으니까. 예? 야호 하지 말고 네호 하십시오. 네트워크의 주소, 호스트의 개수.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바꾸는 겁니다. 예. 4번이 답이고요. 자, 프로토콜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 사이를 결합하는 것은, 이건 상식입니다. 게이트웨이입니다. 게이트웨이. 리피터, 브릿지, 라우터, 게이트웨이. 자, 리피터는 뭐죠? 리피터는? 자, 이게, 자, 우리 영어 시간에 맨날 했던 거 있죠? Listen and repeat. 듣고 따라하세요. 그쵸? 리피트에다가 ER을 붙인 거예요. 어떤 신호가 여기서 송신기가 이런 신호를 만들어 보냈어요. 그런데 채널을 거치면서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리피터라는 놈은 이걸 다시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리피터예요. 그래서 물리계층에서 들어온 이 신호를 그대로 재생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 그게 리피터입니다. 그럼 당연히 1계층 장비가 되는 겁니다. 제가 1계층 장비가 허, 리 두 개를 했잖아요. 허브와 리피터. 네. 자, 이 단어의 뜻을 알면 아, 이게 왜 1계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브릿지는 2계층이고요. 3계층은 라우터는 3계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잘 몰라요. 근데 1, 2, 3계층은 머릿속에 확실히 있어요. 그럼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범세계적이고 융통성 있는 뭐 좋은 말이 막 나왔어요. 예. 광통신 전송 시스템 표준화가 목적이다. 그런데 자 이거 어디서 나왔죠? 우리 1번 문제에서 제가 설명했죠. 소넷과 SDH를 설명하면서 자 소넷 하면 기억나는 게 주유소에서 주유구 기름을 판다. 5184 그죠? 딱 보는 순간 소넷이 나와야 돼요. 소넷. 묻지도 따지지 말고 소넷이 납니다. 5184 자, 이 OC1의 3배가 되는 게 바로 STM1이었습니다. 그죠? 얘가 5184고 얘는 155.52 Mbps입니다. 자, 답은 소넷입니다. 다음 중 마이크로파 통신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잘 들어보면 보겠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광대 흡수이 가능하다. 말이 좀 맞지 않죠?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겁니다.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예민한 지향성 뭐 맞고요. 안정된 전파 특성. 그러니까 이쪽 통신을 많이 쓰겠죠. SNR 개선도를 다시 SNR 개선도를 크게 할 수 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네트워크 세역이 다른 네트워크에서 동적으로 IP 부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규레이션 프로토콜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DHCP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DHCP의 기능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 껐다 켜지면 IP 새로 받죠? 이 IP 누가 주죠? 이동통신망에 있는 코어망에 있는 P 게이트웨이나 아마 S 게이트웨이나 이런 것들이 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집에 있는 무선랜 장비 뭐 IP 타임 같은 거 많이 쓰시죠? 뭐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이 회사에서 쓰는 AP를 갖다 놓으면 AP 안에 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를 집어넣으면 아, 이 사용자가 맞구나 라고 인증이 끝나고 나면 IP를 할당을 합니다. 그 IP를 할당하는 게 DHCP 서버가 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당연히 서버가 있을 것이고 요청하는 건요. 클라이언트. 우리 스마트폰은 다 클라이언트입니다. 다음 릴레이가 있고 자 에이전트가 있는데 이거는 아예 없어요. DHCP 용어 중에 에이전트가 없습니다. 릴레이는 이제 서로 네트워크 배역이 다른 영역에서 전달할 때 릴레이 서버를 사용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허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보통 허브를 한글로 쓰거나 뭐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다 대문자로 쓰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자, 근거리 통신망과 단말을 접수한 장치이다. 뭐 이게 제일 맞죠? 네. 자, 랜과 외부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다중 경로를 제어한다. 자, 좀 많이 애매한데 경로 제어하는 거는 보통 라우터죠. 네. 그리고 2계층의 기능을 담당하는 장치이다. 자, 2계층 뭐였어요? 자, 2계층. 자, 스위치. 그리고 브릿지. 다음, 아날로그 선로에서 신호를 분배, 접속하는 중계장치이다. 뭐 이건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건 허브는 1번이죠. 근거리망 랜에서 단말을 연결하는 장치이다. IPv4 공부한 시리즈 중에서 얘도 기출문제입니다. 축적 프로그램 제어식 교환 방식의 프로그램 언어에 관한 사항. 자, 이거는 뭐 공식도 필요 없고 그냥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I냐, Q냐, P냐, Z냐. 예, Z입니다. 그냥 기출문제예요. 별 의미도 없고 그냥 이런 표준에 이런 게 있다. 예, 자, 프로그램 언어 Z, 프로그램 언어 Z. 예, 이렇게만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자, 라우팅의 루핑. 루핑은 이겁니다. 예.
패킷이 최단 경로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나가는 게 아니라 빙빙 돈다는 거죠. 루핑은. 이걸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라우팅 정보가 들어온 곳으로는 같은 라우팅 정보를 내보내지 않는 방법. 얘도 기출 문제입니다. 스플릿 폴라리즈 방식이라고 해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전송 지역 프로토콜의 절차 단계를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1번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전송 제어 프로토콜의 절차 단계를 올바르게 표현한 것. 자, 이게 이제 보겠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저희 그 온라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이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이 계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온 말 보세요. 전송이란 말이 나오고 제어가 나와요. 근데 전송은 몇 계층이에요? 4계층이죠. 왜 이렇게 갖다 말을 붙였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이 데이터 링크 계층 프로토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HDLC가 있고, 그죠? 그 전에 SDLC라는 게 있었고, 그 전에 BXC가 있었고, 이 나중에 나온 게 이제 랩, B, 이걸 기반으로 X.25, 뭐 이렇게 프로토콜이 발전을 해갑니다. 얘들이 나온 건요, 1960년대에서 1970년대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송 지원의 원의 OSI 세븐 레이어가 나온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84년도 기준이거든요. 근데 얘네 기준으로 얘를 봤더니 이 데이터 링크 계층 2계층 프로토콜인데 이 안에 전송이 있단 말입니다. OSI 세븐 레이어에서의 전송 지원은 뭐냐? 네.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링크를 셋업을 하고 그 다음 데이터 보냅니다. 근데 보내다가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 오류에 대한 어떤 요청을 보내고 다시 재전송하고 또 서로 간의 버퍼가 달라요. 얘는 크고 얘는 작아요. 그러면 버퍼도 서로 간에 그 사이즈 교환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떤 흐름 제어나 오류 제어 이걸 다 포함하는 게 전송 제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이지만 이 전송 제어 프로토콜이란 말을 갖다 쓴 거예요. 예. 아마 이게 공부가 완벽하게 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이게 어설프게 막 되면 이 데이터 링크와 4계층 사이에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만든 이러한 그 프로토콜들은 이미 나중에 나온 이런 전송 제어에 대한 기능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송 제어 프로토콜이라는 말을 갖다 쓴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자, 보겠습니다. 자, 링크 설정, 회선 접속. 뭔가 좀 이상합니다. 예, 뭔가 접속을 해야 링크를 설정하죠. 접속이란 말은 물리적인 회선 접속입니다. 예, 링크 설정은 바로 위에 2계층 얘기고요. 예, 어떤 게 다를까요? 회선 접속이 먼저 된 다음에 링크를 설정하고 정보를 보낸 다음에 링크 해제, 회선 절단. 3번이 맞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SNMP에서 네트워크 장치의 상태를 감시하는 요소는 SNMP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자, 매니저. 자, 이걸 관리하는, 망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관리자. 그리고 망에는 수많은 장비들이 있겠죠. 여기는 뭐 허브도 있고, 또 여기는 뭐 게이트웨이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결합해주는 게이트웨이가 있고, 또 여기는 3계층 장비, 라우터도 있습니다. 또 여기는 4계층 장비, L4 스위치도 있습니다. 부하 분산을 해주는. 자, 여러 장비들. 예. 각각 장비에 뭐가 들어있느냐? 바로 에이전트라는 놈이 들어있습니다. 예. 에이전트가 이 장비를 감시해요. 예. 여기도 에이전트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매니저가 이렇게 요청을 해요. 야, 너 지금 CPU 활용률 얼마야? 물어보면 얘가 대답합니다. 네, 저 지금 한 50% 돼요. 야, 너 지금 몇 시야? 네, 지금 7시 반이에요. 이게
우리 리퀘스트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리스폰스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장비가 조금 헷갈아갈 때가 있죠. 갑자기 엄청난 요청이 들어와서 얘가 CPU 부하가 99%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얘가 보고를 합니다. 나 좀 이상해. 나 좀 살려줘. 그걸 뭐라고 하죠? 트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SNMP입니다. 그래서 SNMP 뭘로 구성되느냐? 바로 매니저, 에이전트로 구성이 되고 요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아까 말씀드린 너 몇 시야? 너 IP 주소 뭐야? 그리고 너 CPU 사용이 얼마야? 등등 이러한 요소들을 우린 MIB라고 합니다.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베이스 일종의 어떤 데이터 자료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걸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나타내는 형태를 SMI라고 합니다. 이렇게 SNMP는 끝났습니다. 자, BY. 저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에이전트냐, 병목이냐, 로그냐. 와, 병목. 황당하죠, 이런 문제는. 그죠? 로그. 와. 감시하는 요소는 에이전트입니다. 다음,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전체 가입자 관리를 책임지는 데이터베이스는. 와, 이 문제는 정말 너무합니다. 이거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 얘기. 이동통신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나오죠. 20년 전. 이러면 이 문제는 문제가 없어요. 완전 무결합니다. HLR, VLR, 자, 로케이션 레지스터. 얘는 이제 그 지역 가입자, 원래 가입자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고 얘는 방문, 이동하는, 혹은 로밍으로 계약된 뭐 이런 것들이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쓰나요? 안 씁니다.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기출문제를 하고 막 내는 거예요. 이런 거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LTE에서 5G가 거의, 물론 밀리미터 웨이브는 아직 구축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5G가 일부 상용화가 됐고 지금 뭐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이건 2세대 얘기입니다. 2세대. CDMA 할 때. 이딴 문제가 나오면 될까요? 좀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출제위원들. 좀 문제를 보고 문제를 내세요. 이렇게 너무 세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자. 정답은 HLR입니다. 홈 로케이션 레지스터고, 자, 현재는 HSS에서 LTE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걸 역할을 담당합니다. 뭐 이런 게 나와야죠, 최소한.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이 나와야지. 왜 이런 게 나오냐고요. 그죠? 다음,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로 표시된, 자, 얘는 IP 주소랍니다. 1.1.1.1이고, 다음, 서브넷 마스크가, 자, 255.255.0.0이랍니다. 이걸, CIDR, 이걸 읽을 때 보통 이렇게 읽더라고요. 사이더. 클래스리스 인터 도메인 라우팅입니다. 한번 써볼까요? 클래스 리스. 자, 클래스가 없다. 인터 도메인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서브넷 마스크를 나타낼 때는 A냐, B냐, C냐, D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냈는데 클래스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우리가 네호라고 했죠. 네호. 그죠? 이제는 네트워크 주소의 비트만큼을 슬래시로 표시하고 여기다 써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는 25250.0은 클래스가 뭐죠? B 클래스죠. 그런데 네트워크의 주소가 몇 비트예요? 여기 8비트, 여기 8비트. 자, 그럼 얼마요? 16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1.1.1 하고 여기다가 16 써주면 이게 사이더 표기법이다 라는 겁니다. 자, 정답은 네, 4번이죠? 네.
다음, ATM 셀 헤더를 구성하는 필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는 ATM 셀 헤더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이거 보통 프로토콜에서 헤더가 나타내는 기능,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헤더에는 보통 어떤 정보가 들어가죠? 물론 그 프로토콜이 2계층이냐 3계층이냐 4계층이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내용은 달라집니다. 보통 IP계층 3계층일 경우에 뭐가 들어가냐면, 자, 수신, 통신, IP가 들어가죠. 그죠? 또 뭐가 들어가죠? 네. 다음에 나온 페이로드에 길이가 들어간다. 길이. 그죠? 또 이 패킷이 몇 개의 라우터를 거칠 수 있느냐? 이걸 TTL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 뭐가 붙느냐? 보통 책선이라는 게 붙죠. 이게 붙는 건 뭐냐? 여기가 이제 메시지고, 이게 보통 헤더가 들어갑니다. 헤더가. 네. 여긴 뭐냐? 이 자체가 무결한지, 무결성을 확인해 줍니다. 그죠? 이게 오다가 깨졌는지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변조가 되었는지 확인해 주는 게 이 뒤에 오는 건데, 보통 얘를 헤더라고 표시하고 얘를 보통 뭐 테일, 뭐 꼬리 혹은 트레일러라고 합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그 밥차 올 때 밥차하고 물차하고 막 따라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추래라. 뭐 이런 용어를 들어보신 분은 굉장히 올드하신 분이에요. 저처럼. 예. 근데 이 추래라가 뭐냐면요, 트레일러의 일본말이에요. 예.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을 제가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건 메시지를 보낼 때 보통 상위 계층이 하위를 내려올 때 이런 헤더와 트레일러가 붙습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캡슐 하나로 얘기하고. 자, 이제 ATM 헤더는 잘 몰라요. 그런데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PT, 페이로드에 실린. 얘는 메시지입니다. 그죠? 페이로드에 실린 정보의 종류. 아, 페이로드 타입이구나. 그죠? 대충 이해합니다. 자, VPI, 셀이 속한 가상 경로. 아, 버추얼 패스구나. 식별하기 위해 아이덴티피케이션, 아이덴티파이어구나. 그죠? 다음, 뭐 CLP, 망 폭주 시에 셀이 폐기될 우선순위를 나타낸다. 아, 무슨 프라이어리티를 나타내는구나. 그죠? 자, 4번. HEC. 뭐 헤더 자체 오류 유무를 검사하기 위한 것으로 해밍 코드를 사용한다. 자, 여기서 ATM은 나름 진보된 기술이에요. 그 전에 쭉 발달해온 거 아까 썼죠? 자, 한번 써볼까요? BSC 나오고, 그 다음 XDNC 나오고, 이건 표준화한 게 HDNC고, 네. 이게 랩, 뭐 B나 1로 갔다가 X.25로 버전업이 되고, 이게 ATM으로 간 겁니다. 얼마나 버전업이 됐어요. 네. 근데 이런 어떤 무결성 체크를 위한 수단으로 이때부터 이미 CRC를 쓰기 시작했어요. 네. 해밍은 여러 메시지 중에서 한 비트의 오류만 수령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비트의 오류에 그 오류 유무 그리고 정정까지 가능한데, CRC는 정정은 안 돼요. 하지만 한 비트건 두 비트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에 대한 무결성 확인이 가능한 게 CRC입니다. 답은 4번이 되고요. 다음, 자, 10^5 이더넷의 기본 규격으로 옳은 것은. 와, 이 문제도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자주 나오는데, 뭐 우리를 위해서는 땡큐죠. 네. 자, 이 앞에 나온 거는 속도. 얘는 베이스밴드냐, 기저대역이냐, 아니면 반송대역, 브로드밴드냐. 네. 혹은 뭐 브로드밴드냐. 얘는 거리입니다. 거리. 숫자가 되면 거리고요. 여기 알파벳, 예를 들어서 뭐 T가 온다. 얘는 트위스티드 페어에 대한 그 매체 종류를 나타냅니다.
자, 볼까요? 전송 매체가 꼬임선이다. T가 오면 꼬임선인데 아니죠. 2번. 자, 전송 속도가 10mbps이다. 네, 맞습니다. 자, 최대 거리가 1000m이다. 얘는 5 곱하기 100, 500m예요. 자, 전송 방식이 브로드밴드. 아니죠. 베이스밴드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데이터 버스트를 송신하고자 할 때, 자, 버스트란 말은요, 한 번에 왕창 보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바이트, 100바이트, 100바이트가 아니라 한 번에 그냥 5000바이트 왕창 보내는 겁니다. 그게 버스트 전송이고요. 자, 사전에 시간 대역의 사용을 요구하며 지정된 시간 대역으로 버스트를 송신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알로하 방식에서 이제 고르는 겁니다. 자, A 알로하는 저도 뭔지 몰라요. P는 알로하 그대로 하는 겁니다. 퓨어 해당인 게 P 알로하고요. 자, S는 슬라티드, 지정된 어떤 딱딱 시간 대역에서 보내는 거고요. R, 이게 리저브드 알로하입니다. 버스를 보내기 위해서 미리 예약을 하고 보내는 게 4번 R 알로하입니다. 다음, 인터넷 네트워크의 자율 시스템, 어토노머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옳은 것은, 자, 자율 시스템 뭐냐면요, 어떤 네트워크가 뭐 이런 중소규모 네트워크가 크게 하나를 뭉친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회사에서 하나의 정책으로, 일관된 정책으로 관리되는 네트워크를 우리는 자율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부에서 사용되는 라우팅 프로토콜은 IGP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은 RIP와 OSPF가 있다. 맞습니다. 자, 이게 AS라고 하고요. 이 안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막 많아요. 이걸 이동통신 네트워크라고 한번 쳐봐요. 이게 뭐 U+ 네트워크입니다. 여기는 서울, 여기는 뭐 경기, 여기는 충청, 여기는 뭐 강원. 라우터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사이에서,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프로토콜이 IGP라고 하고 RIP와 OSPF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AS, U+만 있는데 여기는 KP만 있다고 쳐요. 얘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뭐 이런 게 있겠죠. 이 프로토콜은 인테리어가 아니라 익스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입니다. 자, 일단 1번이 정답이고요. 일단 AS에 대한 기본 지식은 가지고 계시고, 자, 대표적인 AS가 라우팅 프로토콜은 EGP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이게 사용되었다. 이게 아니라 현재 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BGP가. EGP에는 RIP나 OSPF와 같게 뭐 말도 안 되고요. TCP가 아니라 UDP를 씁니다. 자, EGP는 뭐 블라블라해서 넘어가고요. 답은 1번입니다. AS 내부는 IGP, AGP가는 EGP라고 하고, BGP가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 얘를 알려면 스마트 도시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요. 스마트 도시란 도시의 경쟁력,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설, 그리고 ICT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이다. ICT와 건설의 융복합을 이용한 도시 기반 시설, 그걸 기반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는 거고요. 자, 기반 시설, 융합기술, 네, 맞고요. 초연결 지문 통신망, 맞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이 기반 시설에 속하지 않습니다. 도시통합 운영센터, 운영에 관한 시설, 얘들은 포함이 되고요. 다음 중 VLAN의 종류로 거리가 먼 것은 포트 기반이냐, LLC 주소 기반이냐, 프로토콜 기반이냐, IP 서브넷을 이용하느냐. 자, VLAN은 버추얼 랜이죠, 버추얼 랜.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여기다가
그냥 서로 이렇게 꽂으면 얘네끼리만 통신됩니다. 그죠? 또 여기 연결되는 애들은 얘네끼리만 통신이 되고요. 그래서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어디는 개발부, 어디는 뭐 경영관리부, 서로 데이터가 공유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가상으로 나누는 이런 형태를 우리 VLAN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포트 기반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 얘네가 사용하는 어떤 프로토콜 기반으로 나눈다거나 아니면 IP를 이용해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근데 LLC 주소 기반은 아니고 맥 주소 기반은 가능합니다. 얘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리적 주소, 그걸 맥 주소라고 하죠. 48비트 길이에. 이걸 기반으로 VLAN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번은 잘못된 예입니다.